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부모가 자식을 정말로 행복하게 해주는 거. 자식이 부모를 정말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해주는 거가 말처럼 쉬울까요? 말은 정말로 쉽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을 정말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부모한테 행복하게 더 효도할 걸,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왜 어렵냐면 내가 많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고 많이 베풀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사람을 더 이해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을 한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나의 이기적인 것보다 그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더 숙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즉 할 게 너무너무 많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정말 괴롭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베풀어주는 그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가득해야만이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줌으로써 내가 기뻐지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 그래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정말 어렵지만 쉬운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행복하게 해주는지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만약에 내가 불행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한다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아주 쉽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정말로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저 사람을 한순간에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쉽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가 이상하지만 내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8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첫 번째, 저 사람을 물론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자 한다면 저 사람의 계속 단점만 들추어내라. 넌 이게 문제야. 넌 성격이 너무 이상해. 넌 너무 편협해. 넌 인간관계를 못해. 넌 너무 말을 못해. 넌 너무 못생겼어. 넌 무능력해. 넌 의지가 없어. 넌 정신머리가 이상한 거야. 넌 원래 그런 식으로 타고난 거야. 넌 뭐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의 안 좋은 점,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듣기 싫은 소리, 기분 나쁜 소리, 화나는 소리만 계속 말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사람은 금방 화가 나고 슬퍼지고 불행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방을 더 불행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다. 무시라는 것은 그 사람을 동등한 인간으로서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너의 의견 따위는, 너의 말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아무 쓸모없어. 듣기 싫어. 네 말 하지 마. 라고 해버리니까 저 사람은 내가 쓰레기 같은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불행해져 버린다. 부모가 자식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말만 따라. 내 말 어기면 너 벌 받을 거야. 화낼 거야. 때릴 거야.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들은, 딸은 점점 우울해지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계속 무시하면 된다. 인간으로서 존중하지 않고 저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하더라도 듣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내 말만 계속 하게 되면 상대방은 쉽게 불행해져 버린다. 저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근데 그걸 해주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데
가장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쉬운 거는 저 사람의 말을 다 잘라버리고 무시하고 듣지 않는다. 상당히 권위적이고 명령적, 지시적으로 이렇게 말해버리고 소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불행해진다. 국가가 어떤 국가의 높은 사람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의 마음을 무시해버리면 국민은 병들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배고프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도 다 알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아들, 딸, 내 아내, 남편을 향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 거죠. 난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어. 나는 네 말에 신빙성이 없어. 그리고 조금만 뭐라 해도 화를 내는 거죠. 막 인상을 쓰면서 때로는 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는 거죠. 협박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또 존재 자체가 줄어드니까 난 의미 없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은 서서히 불행해져 버린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심리 멘탈 상태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라는 거죠. 야, 누구 집 아이는 지금 명문대 들어갔다는데 너는 이게 뭐야? 야, 누구 집 딸은 이번에 의사 됐다는데,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다는데 너는 지금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난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왜 너는 쟤들처럼 하지 못해? 야, 누구 집 누구는 부모가 뒷바라지 안 해줘도 알아서 다 잘하고 다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너는 그 모양이야?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어? 얘는 잘생겼는데 너는 무능력해. 그런 식으로 자꾸 주변 사람과 비교한다라는 거죠. 옆집 남편은 돈도 많이 벌고 가정적이고 이것도 다 잘하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 당신은 돈도 못 벌고 가정적이지도 않고 난 당신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누구 집 아내는 음식도 잘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정말로 현모양처인데 당신은 맨날 잠이나 자고 음식도 잘 못하고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싸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해버리면 그 사람은 금세 불행해져 버린다. 그게 바로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바라기만 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거에 집착하고 욕심 부린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 아들이 명문대 가기를 원해요. 그러면 자식이 정말로 지금 매일 공부하느라고 막 두통 생기고 가슴 답답하고 공황장애 생기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잠도 못 자고 수면장애에 시달리는데 아들을 쉬게 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다독여주거나 좀 쉬라고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아니라 좀만 더 참아. 엄마를 위해서 해야 돼. 나의 어떤 집착이나 욕구에 의해서 자꾸 바라기만 하면 저 상대방은 불행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집착이 있잖아요. 집착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집착이라는 건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죠.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희생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주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한테 원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다 따라주기를 바라는 게 집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상대는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나를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자꾸 계속 이렇게 집착하고 괴롭히면 이 사람은 계속 여기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이제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되고 내가 너무 싫으니까 도망가 버리게 된다. 나를 떠나게 된다. 그래서 서로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여섯 번째, 자꾸 참으라고만 이제 말을 한다. 네가 참어. 네가 참어.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참아야 돼. 이 사람이 왜 힘든지,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이 힘든 거를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참어라,
기다려라, 좀만 더 해라, 고통을 막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 서서 이제 골마있던 병이 서서 이제 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상대방, 내 주변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7번째, 과거를 들춰낸다. 자꾸 내 아내든 남편이든 친구든 부모든 자식이든 같이 대화할 때 자꾸 과거에 안 좋았던 일, 네 과거에 그랬잖아, 엄마 옛날에 그랬잖아, 아빠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이 옛날에 그랬잖아, 당신 옛날에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뭐 했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지나간 과거를 계속 들춰내버리면 저 상대방은 점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8번째, 말끝마다 하지마, 안돼, 그것은 안 될 거야, 난 널 못 믿어, 너 어차피 그렇게 해도 안 돼, 넌 무능력해, 그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이 펼치고자 하는 것을 차단하고 미리서 막아버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할 게 없어진다. 그래서 불행해진다. 간단하게 8가지를 한번 알아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 8가지 하는 게 어렵나요? 쉽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로 하려고 하면, 대놓고 나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이 8가지는 가장 쉽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쉬워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쉽게 전문가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면도 있고, 그래서 이 8가지를 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쉽다. 내가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이 8가지를 하는 거 너무너무 쉽다. 내가 남편인데 아내에게 이 8가지 던지는 거 너무너무 쉽다. 너무너무 이거는 쉽다라는 거죠. 쉬우니까 금방 불행해져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만약에 하게 된다라면 내 주변 사람에게 장점을 자꾸 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준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경청해준다. 누군가를 항상 믿어주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되도록 고운 말을 사용하게 되고 폭력을 쓰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한다.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내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이 모든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지켜봐준다. 6번째, 저 사람에게 먼저 기대하거나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더 기다려주고 희생해주고 봉사해주고 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선한 마음을 베푸는 것. 참으라고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참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한번 해봐. 실수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 네 자신의 삶은 소중한 거야.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 너 잘못한 거 없어. 괜찮아. 너도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 7번째, 과거의 그 모든 잘못을 용서해주고 지켜봐주면서 현재부터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서로 대화하고 말해주는 거. 마지막으로 뭐뭐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넌 괜찮아. 너 그런 능력이 있어.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 어렵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8가지를 좋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상대방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행복하게 된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8가지대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게 되면 상대방은 불행해진다. 또 하나는 상대방이 불행해지면 저 사람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도 똑같이 이 8가지를 나에게 던지게 돼요. 그럼 나도 똑같이 불행하게 된다. 그래서 핵심 한 가지는 이거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 생각보다 내가 할 게 많다. 그런데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너무 쉽다. 아주 쉽다. 또 하나는 누군가를 불행하게 만들면서 어느 순간 이 8가지가 누구의 마음에 최면이 걸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 8가지처럼 나쁘게 대해서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불행해지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 8가지 모든 나쁜 습관, 말, 행동, 사고방식 모든 게 바로
내 가슴에 들어오고 나의 뇌에 들어오고 내 세포 하나하나가 이 8가지와 하나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부터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 자신에게 어떻게 대화를 할까요? 어떻게 소통할까요? 그렇게 말하겠죠. 내 자신에게 이 바보야, 멍청이야, 넌 이것도 무능력해, 넌 이것도 못하잖아. 계속 내 자신을 단점만 계속 들춰내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의 소리를 이제 철저히 무시하면서 듣지 않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능력을, 내 자신을 의심한다라는 거죠. 자신감 부족이 생기고 내 자신한테 화를 내고 내 자신한테 욕을 하겠죠. 이 바보야, 멍청이야, 죽어라. 자기 학대가 시작되죠. 막 뺨을 때리거나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린다거나 운동도 하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면서 내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을 자꾸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요. 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나를 그대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나를 자꾸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내 자신에게 기도할 때 자꾸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해 주기보다는 자꾸 뭐 신이, 부모가, 누구 주변 사람이 아니면 나의 무의식이 알아서 나를 도와주기를,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고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 자꾸 참아라, 인내해라, 우라병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겁을 먹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떠한 것도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고 내 자신의 과거를 자꾸 들춰내게 될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 바보야, 나는 왜 그때 실수했지, 나는 그때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어린 시절 우울하게 살아왔지, 아, 나 그때 정말로 성격도 소심하고 하는 일도 잘 못하고 지금도 역시 나는 문제가 있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끊임없이 들춰내서 현재 자신을 과거와 같은 똑같은 불행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고, 8번째로 내 자신을 자꾸 하지마, 안돼, 넌 할 수 없을 거야 라면서 내 자신의 능력을 자꾸 깎아내려가면서 어두운 감옥으로 내 자신을 가두어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학대하고 우울하게 만든 거, 여러분 한 10분이면 내 자신 우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자신 있는데요. 저는 10분만 주어지면 순간적으로 이 8가지를 저한테 난사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가지를 나에게 다 던져버리면 저 10분 만에 불행해져 버릴 겁니다. 아유, 나는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 난 정말로 나쁜 놈이야.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차라리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제 자신을 10분 만에 저는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그런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법은 너무나도 쉽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핑계를 대게 된다라는 거죠. 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저 정말로 노력한 것 같지만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긍정과 부정의 힘을 어떤 심리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이게 꼭 무조건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무려 부정이 7배가 힘이 세대요. 이게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다면, 실제로 심리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부정의 힘이 긍정보다 7배가 오히려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죠. 이제 좀 이해되시죠? 우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주변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워요. 많은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을 불행하게 해주고 나를 불행하게 해주는 데는 10분이면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1분이면 불행하게 만들 정도로 부정의 힘이 그만큼 크다. 즉, 주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8가지가 아닌 정말로 긍정적인 8가지의 습관을 꾸준히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그 심리학자의 어떤 조사에 의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부정이 7배가 힘이 세니까 긍정을 7번 더 연습을 해야만이 이 중간선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긍정 한 번 하고 부정 한 번 하잖아요. 근데 긍정을 한 번 할 때는 이 정도인데 부정을 한 번 해버리면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했는데 안 돼요 라고 하는 게 이 갭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고 내 자신을 믿어줘야 되는, 그게 그만큼 7배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공을 들이면서 이게 습관이 돼야만이 긍정이 이 부정이라는 것을 이제는 수용하면서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는 긍정과 부정을 1대1로 하기는커녕 어찌 보면 부정을 10배 하고 긍정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닌가. 부정적인 거를 10번 정도 하고 긍정적인 거를 한두 번 정도 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격차가 심해지면서 어느 순간 내 삶 전체가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삶을, 인생을, 운명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망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만 이 부정이라는 이 무서운 친구가 나를 점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결국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 다른 사람과 내 자신의 항상 장점을 보면서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경청해줘야 되고, 항상 믿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다가서야 될 것이고, 누군가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되고, 항상 내가 먼저 베풀고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고, 자꾸 참으라고 하지 말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도움을 주는 역할을 내 자신에게도 하고 타인에게도 해야 될 것이고, 자꾸 지나간 과거를 들춰내지 말고 지금부터 긍정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자꾸 하지 말라고 내 자신과 타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야 그거 한번 해볼래? 그거 한번 해보자.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실수하더라도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면 좀 더 내 자신의 삶도 행복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질 거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덩달아 나도 같이 행복해지니까, 이 행복의 씨앗이 많으니까 이걸 가지고 저 사람에게 또 베풀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